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통찰력. 네. 요즘에 즐거운 통찰력이라는 말을 밀고 있습니다. 아. 즐거운 통찰력. 세계관 소명TV. 오늘 재미이론. 네. 게임과 세계관. 라프 코스터의 재미이론 책을 계속 우리가 좀 보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몇 페이지 좀 진행될까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게임이 왜 재밌나? 네. 를 정의했던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언급하고 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심시티, 네. 심즈 네. 개발한 분도 나왔고. 근데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라프 코스터는 여기서 뇌가 재밌게 여기는 패턴이 있다. 네. 그 패턴을 게임에서 반복해 주기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개념에서 지난주 이제 드디어 청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네네. 오늘 좀 그 개념을 조금 더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청크가 우리 뇌의 패턴이라고 해서 뇌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다 의식하고 인지한 상태로 무언가를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뇌가 계속 정보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뇌가 그거를 다 받아들인 대로 거기에 다 일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패턴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소위 활동한다. 말하는 이제 굵직한 것만. 네, 그렇죠. 굵직한 구조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조가 효율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청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입니다. 이런 청크의 속성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 42페이지에 그 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이 청크 패턴이다. 우리는 실제 세상을 직접 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네, 그 대신 세상을 청크로 만들어 인지하고 청크로 만들어 기억한다. 뇌가 관여하면 세상은 종이판으로 실제 사물을 대체하여 구성한 모양이 되는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를 보게 하는 데에 예술의 정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나무를 노래하는 시는 나무 껍질의 위풍당당함과 나뭇잎의 절묘함, 나무 둥치의 강력함과 가지 사이의 빈 곳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추상성을 강제로 보도록 만든다. 시는 우리가 늘 당연히 여겼던 나무, 녹색을 띤 큰 무언가, 뭐든 간에 라는 머릿속의 이미지를 무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패턴으로 익숙해져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를 또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 어떻게 보면 청크의 속성이 뭔지를 좀 드러내네요. 네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청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패턴화돼서 작동하지 않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변수가 작용할 때 변수가 있겠죠. 예. 우리는 곤경에 빠진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예. 네. 만약 자동차가 생각한 대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달린다면, 대표적인 상황은 뭐 급발진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청크를 훈련받지 않았는 이상에는 루틴을 사용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의식은 매우 효율이 낮다.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의 반응 속도는 이 청크로 루틴화된 것보다 수십 배 느리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커진다. 일종의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파란불이면 이제 지나가도 될 것처럼 청크화돼 있는데 네네네. 파란불에 지나갔는데 누군가가 그 사이를 네. 빨리 훅 하고 가로질러 갈 때 네. 이게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제가 겪었던 게 가이드 분께서 파리였는데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파리는. 근데 유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유럽, 예. 영국도 그렇고. 네. 근데 놀랍게도 사고율이 더 낮아졌다고. 물론 우리나라처럼 막 8차선, 막 6차선 이런 도로가 잘 없어요. 파리 시내에는 오래돼가지고. 근데 좁은 길을 이 청크와 관련된 거란 전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초록불이니까 나는 100% 안전하겠지. 초록불은 건너는 거야. 라는 루틴에 의해서 의식을 쉽게 말하면 너무 꺼놓고 사람들이 지냈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어떻게 닥치면 사고 나는. 예,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불이 팍 켜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대처가 하는데 늦는다는 거죠. 그렇죠. 대처가 늦는다는 거죠. 그 영국의 그 2층 버스에 손님들이 끄득끄득 타는데도 젊은이가 그냥 무단 행동을 하면
또 물론 이제 빠르지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서요 다. 차가. 쓰면 거기가 하나의 또 행동보도가 돼서 한 명 얻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제는 2, 30명이 확 건너면 그래서 걸어가도 한 20분 될 권리를 차 타면 한 40분이 걸리는. 근데 이제 기사 아저씨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당황하는 거야. 아니 빨리 가려고 버스비가 좀 비싸잖아요. 또 네네네. 너무 그쵸. 비싸요. 네. 빨리 가려고 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떻게 해라는 제 청크는 그렇게 작동하는데 다른 외국인들 이렇게 봤더니 빨리 가려 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층 버스와 그 런던 시내를 구경하려 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되게 행복해하는데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숙소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늦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조마조마하더라고. 아니 왜 막 건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전기사분은 화를 안 내신다는 안 거죠? 내죠. 하나도 안 내요. 그냥 느긋해요 이렇게. 즐거운 통찰력인데요? 그런가요? 네. 저는 청크에 대한 즐거운 통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청크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저는 예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술가들이 확실히 이런 패턴이나 청크를 교묘하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청크를 너무 파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예술 행위를 하면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거부감이 있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잘 기존의 것도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 이런 걸 또 우리 볼 수 있어. 이런 것도 봐야 돼. 이렇게 잘 하면 대중들이 이렇게 봤을 때 맞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잊고 있었다든지 소위 이제 낯설게 하기. 네네네네. 낯설게 하기. 그다음에 유사하면서 한 부분이 약간 좀 전복돼 있는. 네.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술 교육도 그래서 저는 특히 유연한 사고를 강조하는 이게 뭐 창의성, 뭐 유연함 이런 것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 그리고 의사소통이야말로 물론 의사소통에는 소슈르라는 언어학자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입니다만 굉장히 기호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언어는 패턴화되어 있을지 모르나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격은 패턴화로 다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특히 그런 교육이 중요한 시대에서는 이런 어떤 예술을 통한 내 안의 청크를 좀 다시 돌아보고 좀 새롭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요소도 있구나를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어떻게 듭니다. 생각하면 청크가 너무 강화돼서 그거 이상으로는 생각지 못하면 그게 하나의 또 폭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어떤 놀이평론가 최종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세상이 점점 그것이 너무 이렇게 어떤 강력한 청크의 구조로만 너무 놀이와 즐거움이 뭐랄까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 찍는 작업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좀 돌아보고 또 놀이와 즐거움에 대한 제 해석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예. 그러면 또 어디 좀 읽어볼까요? 일단 제가 보기엔 이 내용 자체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훈장 역할처럼 그냥 한 구절 읽고 또 같이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한 좋은 개념 책들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역시 또 청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혼돈을 싫어하고 규칙을 좋아한다. 엄격한 규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나 변화에 내재된 규칙 같은 것 말이다. 예를 들어 서양 미술사에는 전통적으로 많은 그림이 황금 분할, 즉 그림의 공간을 비율이 다른 사각 형태로 나누는 그런 규칙을 사용해 왔다. 우리는 황금 분할을 사용한 그림을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미술관 같은데 유럽의 미술관은 유리 액자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그 당시의 화풍을 좀 틀을 이렇게 깨부순 근데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미술가들의 그림은 굉장히 높은 데 걸어놨다고 해요. 왜냐면 장우산으로 그걸 찢으려고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이게 그림이야! 이게 화를 내면서 근데 되게 그 그림이 적극적으로 임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아까 횡단보도에서 느끼셨던 비슷한 충격을 저는 미술관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무섭지도 않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이걸 이렇게 다 오픈시켜 놓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는 미술계만의 비밀이 아니다. 지나친 혼돈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다. 우리는 이를 소음, 추함, 형식이 없는 이라고 표현한다. 대학교 시절의 음악 선생님은 음악은 소리와 침묵이 정돈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에서 정돈된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정돈된 음악임에도 대중에게 인기 없는 음악도 있다. 비밥이라는 재즈 장르는 많은 사람에게 그저 소음이다. 그러나 나는 소음을 다르게 정의해보고 싶다. 소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잡음에도 패턴이 있다. 만약 난수에 기반을 두고 검은 점과 하얀 점을 뿌리면 여기에 사용된 난수 발생기로 인한 패턴이 생긴다. 복잡한 패턴이지만 어쨌든 패턴이다. 만약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한 알고리즘을 알고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초기 값을 안다면 이 잡음을 똑같이 복제할 수가 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에서 패턴이 없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잡음으로 인지했다면 이는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한 것이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잡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음과 혼돈은 이제 이 라프 코스터가 보기에는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다. 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패턴화된 거에 익숙해하고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편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생각이 난 거는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 그 대안학교에 수업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게 때로는 아이들의 어떤 표현이 소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기본적인 패턴에 안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한 거는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아이들 나름대로는 저 안에 무언가가 있을 거야. 아이들이 놀이할 때를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 입장에서는 이해되기 어렵지만 저 안에서 또 뭔가 일어나고 있군. 무언가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규칙이 있어서 이게 뭔가를 해내고 있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함부로 소음이라 판단하지 말고.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카애가 어렸을 때 한 10살 요렇게 됐을 때 왜 명절이면 늘 성룡 영화 보여주잖아요. 네. 성룡의 액션은 비교적 좀 귀엽잖아요. 네, 그렇죠. 피 터지는 거 별로 없고. 그렇죠, 그렇죠. 죽는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마지막에 악담만 좀 거의 쓰러지듯 잡혀가고 그런 건데 그래서 때리는 것도 되게 무슨 무술쇼 보여주는 것처럼 투닥투닥 이러잖아요. 저는 이미 그게 청크화되어 있어서 성룡 영화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괜찮은 거지. 피가 낭자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조카애는 그 영화를 처음 봤나 봐요. 얘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의 액션은 무난한 건데 또는 또 짜고 추는 고스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패턴화된 청크화돼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서 재밌게 하네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투닥투닥 때리는 그 TV 화면을 보고 이 조카애가 하는 말이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미안하다 말해 뭐 이러면서 이거 뭔 소린가? 처음에 소음으로 들렸죠. 조용히 야 무슨 영화 보는데 가서 미안하단 말이 뭐야 했더니 해보니까 누가 누구 얼굴을 때리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걸로 자기는 배웠는데 지금 1분에도 수십 대가 오고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미안하단 말이 없이 오고 가는 거야. 얘는 이제 효과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명절에 또 이렇게 오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걸 갖고 이제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 이 청크에 대한 분석을 해야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괜찮은 패턴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삶의 하나의 일상화가 돼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또 즐거운 그 조카분께서 즐거운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말하라니. 청크와 패턴이 세계관과 맞물린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어느 또 이렇게 학교에 가서 갔는데 거기 계셔서 하시는 말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영상에 보시는 분들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성교제 할 때는 너무나 이제는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맞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심지어 요즘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너무 많이 개방돼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패턴이죠. 네. 괜찮아라는 패턴이죠. 네. 사실 괜찮지 않은 건데.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임원들끼리 빵만 먹어도 네. 빵집에 가서 우유 시키고 빵 시켜 먹어도 그 다음날 목사님께 혼났어요. 교회 마침 빨리 집에 가야지 왜 빵집을 가냐고. 빵집은 타락의 온상이야. 막. 그러니까 우리는 빵집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가 몰래 만나서 몰래 이렇게. 야 이거 너 목사님께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사귄 것도 아니야. 네, 그렇죠. 그냥 핫도그집 앞에 서서 먹어야 돼. 빵집은 아니니까. 길고 서서 먹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패턴들이 괜찮다라고 용인되는 패턴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이론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세계관이 이렇게 접근되는 세계관을 언급하려면 청크를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따 보면 우리 또 떠오르는 추억과 네, 우리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밑에 것도 심지어. 예. 딴 거 보실래요? 아니, 읽었습니다. 읽은 부분이고요. 그 46페이지를 보시면 청크를 살짝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밥 재즈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특히 옛 취향의 코드 세계와 진심 스타일의 로큰롤을 들으면서 자라왔다면 말이다. 코드 세계와 진심이라는 게 그런 락음악, 많이 듣는 락음악이 어떤 가수가 한 말인데요. 이게 코드가 3개만 있으면 되고 저거 아니야? CFG. 그런 거죠. 화성 그렇죠, CFG 뭐 DGA, DJ, 세븐 뭐 이렇게 그렇죠. 코드만 맞아. 기타 코드도 약간 3개만 처음 배우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뮤지션의 진심만 있으면 된다. 요런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다면 비밥 재즈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음악 취향에 불평하는 수많은 부모의 표현을 빌려오면 비밥 재즈는 악마의 음악이다. 여기는 코드 3개 이상으로 뭐가 나오나 보죠. 그렇죠. 굉장히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안 쓰이는 코드도 많이 쓰이고 일반 전형음악 이런 거는 교회에서의 찬양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딩다딩다딩다딩다딩 이렇게만 찬양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너로 들어오면 코드가 막 사라막 경배 찬양도 약간 그런 식이었어. 처음에 우리가 뭐 이게 듣기가 좋아. 근데 어른들은 뭐가 따라 부르기 어렵다. 코드가 막 변환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요즘에 찬양은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찬양팀 했었었는데 앞에서 누가 같이 찬양 드리면 따라하겠는데 정작 내가 연주하려고 그러면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그만큼 어떤 패턴의 다른 패턴의 충돌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불쾌감을 감수하면 비밥 안에 내재된 패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즈 사운드에서 매우 중요한 감 5도를 알아차릴 것이다. 이게 재즈적인 느낌을 내게 해주는 그런 코드래요. 손가락으로 4분의 4박자를 예상하며 두드리기다가 사실은 이게 7분의 8박자 같은 8분의 7박자 같은 다른 박자라는 것을 알고 놀랄 이런 것이다. 박자가 있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7박자리 음악이 있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잘 못 들어서 한두 번밖에 못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게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를 이게 못 흔들게 만들던데. 비밥집이 한번 들어봐야겠네. 얼마간은 막막하겠지만 감을 잡고 나면 기쁨의 전율은 경험하거나 발견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재즈에 흥미가 생겼다면 이 패턴에 푹 빠져서 재즈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정말 빠져들면 얼터네이트 베이스 포크 같은 음악은 아주 고루하고 지루하게 들릴 것이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재즈를 청크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즈라는 것이 당연히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그러나 재즈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억의 덩어리로 우리 뇌 안에 쏙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재즈가 맞아. 4분의 3박자가 아닌 것도 있고 괜찮은 거야? 것도 있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우리 뇌 안에 지금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패턴이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다르면 당황한다 그랬는데 이게 청크가 이제 우리는 됐으니 이런 음악을 들어도 그런 건가 봐. 그러네. 평소 듣던 건 아니지만 그런 건가 봐.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청크를 시켜드렸네요. 그러니까 이 청크를 시켜드렸다는 게 이제 어떤 새로운 패턴에 좀 익숙하도록
또 그 패턴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도 뭔가 좀 즐기도록. 네. 근데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도초에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네네네. 처음에 기본적인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 청크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졸아요. 그죠? 발라드 익숙한 저로서는 돈 돌아요. 왜 노래를 안 부르지?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다음에 여러 번 잤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그 어떤 그 격정적인 거 우리 익숙한 몇 개만 네. 알고 클래식을 들으면 네. 뭐 이렇게 밋밋하지? 라는 게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생물학에서 배울 때 기존의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 결국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더 원하고 찾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예술사를 보면 계속 그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예. 지금 또 우리 또 네. 김성 팀장님은 늘 촬영할 때 들어오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히 앉아 계시면 돼요. 네. 제가 방금 이 라프코스터가 축하합니다. 방금 당신은 재즈를 청크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이 영어를 한번 찾아볼래요? 왜 그러시죠? 청크를 동사로 쓰네요. 그렇네요.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메이커 청크인가 이렇게 될 걸까요? 뭐 예를 들면 네. 왜냐면 이게 소위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공부하니까 청크가 되는 장르가 뭐냐는 거야. 그것이 발견이 되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익숙한 음악만 있다가 다른 음악들도 들을만 하구나를 알게 되는 소위 청크화되는 장르가 좀 영화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면 재즈 같은 거나 블루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아주 독특한 낮게 깔리면서 막 뭐 색스폰 빠바바바 이렇게 들어가면 네. 저기 무슨 음악이 하는데 이게 주인공이 네. 와인 한 잔 딱 들면서 고층 빌딩도 도시를 쫙 보면서 뭐 이럴 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죽으면서 네. 그 라스베가스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죽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바바바바바바 그 노래 그냥 들으면 뭐 이따위 노래가 있어라고 하는데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의 그 우수와 연결해 들으면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영화가 연상되면 청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가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또는 CF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잘 유명 배우가 잘 차려입고 네. 커피 캔 들고 네. 또 양복 그 바다를 봐. 말도 안 돼. 왜 바닷가 가운데 양복을 입고 와? 양복 휘날리며 바다를 쫙 보면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음악이 청커가 돼요. 그럼 되게 그 음악 세련되다 느끼는 거예요. 네네네. 청커화 된다는 거는 저희가 연구를 이 시대가 어떻게 사람들을 알고 청커화 시키는가. 네. 이런 거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작업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아유. 재밌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20분들은 꾸준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 같고. 네. 좀 이렇게 기분 좋다 하면 30분 보시는.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면 게임과 세계관도 네. 사실은 크리스찬 분들한테는 이게 아직 청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게임을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고. 게임은 안 좋은 거야 하는데 무슨 게임에서 세계관을 보려고 그러고 이거 이제 자꾸 접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이 청크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은 나쁜 거야. 어떻게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청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단 크리스찬 분뿐 아니라 논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일종의 하일 문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뭐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와 청화를 시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게임에 처음 접했던 장르 중에 하나가 콜 오브 듀티. 전쟁 게임. 깜짝 놀랐어요. 스토리가 다 있고. 맞아요. 그 어떤 방식이냐? 좀 막 영화처럼 나오더니 이제 네가 눌러야 된대. 네. 그래야 살아난대. 네네네. 뭐 점프하는 장면이라고. 네. 뭐 갑자기 내가 임해. 네.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당신이 이 새로운 장르의 액션 장르물을 기본적으로 청구화 시켜주더라고 앞에. 그죠? 앞에 그래서 훈련소도 있고 막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시켜주고 이제 진행되는데 저는 이 청크화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장면으로 보고.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저는 이제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 게임을 자꾸 논할 필요도 없어라는 하위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논하기 시작하면 네.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략들이 그렇죠. 배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게임인데. 그죠? 맞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이렇게 우습게 취급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청구화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저희는 게임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게임 속에 있는 전략들을 여기서 보는 거죠. 네. 되게 선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좀 뿌듯해요. 그렇게 우리끼리 또 청구화시키는. 우리는 대단이라고 있더라. 네, 좀 더 읽어보실래요? 네네네. 예. 그 다음 페이지인가? 예, 네네네. 예. 아까 재즈 얘기 약간 연장선입니다. 예. 그러나 재즈를 마스터했다는 뜻은 아니다. 지식으로 이해한 것,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 완전히 꿰고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 꿰다. 영어로 그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매우 유용하다. 이 단어는 로버트 하인라인이 자신의 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이라는 책에서 처음 만들어냈다.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해서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다. 직관이나 공감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인 것이다. 네, 꿰고 있다는 것은 근육 기억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인지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뇌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논리적이며 목록을 만들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등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 의식은 느리게 작동하며 소위 IQ가 높은 천재도 마찬가지다. IQ 테스트를 통해 측정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영역의 뇌는 더 느리다. 이 영역은 통합적이고 연관적이며 직관적이다. 이 영역에서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한다. 사물을 하나로 묶고 청크하는 작업이 바로 두 번째 영역에서 진행된다. 이 영역에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다. 또한 자주 틀린다. 이 영역은 자기 모순에 자주 빠지는 상식의 근원이다. 또한 현실의 근사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이기도 하다. 무의식의 영역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나오는데요. 예. 생각의 마지막 영역은 사실 생각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손이 불에 닿으면 뇌가 생각하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손을 잡아챈다. 이를 근육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거짓말이다. 근육에는 기억이라는 게 없다. 근육은 전류를 흘리며 풀었다 감았다 하는 거대한 스프링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는 모두 신경계와 관련돼 있다. 몸의 매우 많은 부분이 자율신경계에 기반을 두어 작동하는데 자율신경계란 신경계가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용어다. 이 중에 심장박동수처럼 의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불에 댔을 때 손가락을 잡아채는 반사신경도 배울 수 있는 것에 속한다. 그리고 몸을 노련하게 다루도록 단련하는 것도 자율신경계 영역에 속한다. 해서 이게 크게 뇌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라프코스트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도 이게 아마 이제 갑자기 뇌를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면 네. 이분들이 청커화가 안 돼 있어서 네. 또 어려워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뒤에도 물론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이걸 이렇게 이분이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가 그만큼 이종의 어떤 몇 가지 패턴화가 돼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우리의 뇌를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아까 두 번째 있다. 네, 그죠.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이 쉽게 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뇌가 청크를 구축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의식적이고. 네. 우리 왜냐면 언어를 사용하지 이 부분에 중요한 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을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는 주로 이 첫 번째 영역을 단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나이가 생각하고 네, 그쵸. 맞추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사고 과정에서 통합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이 두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직관적이고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내 안에서 연결하고 이미 구축돼 있는 덩어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합혀보고 뭐 나눠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두 번째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게임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네, 그렇죠. 뇌가 이미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 패턴화 돼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을 만나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반응하니까. 네네네. 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그 패턴화를 잘 그렇죠. 이루어지겠네요. 네. 아, 그럼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그 이 라프코스트가 처음 얘기했지만 그래서 재미라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게임 개발자들도 정작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연구를 뭐 많이 안 해서 게임 만드는 거에 너무 열중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사실 이 뇌의 영역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왜냐면 그 영역이 주로 두 번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정제된 언어로 이 차차차에서 요차요차 한 순서로 사람은 재미를 느끼는 거야 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게임 개발자들은 계속 예술가처럼 연구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익숙한 패턴 가운데에서 예.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지만 또 패턴이 너무 익숙하면 사람들이 금방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시해. 이제 나는 이 패턴 다 익혔어.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 만드는 사람들을 그 게임이 미치는 영향이랑 게임을 자꾸 이렇게 하위 문화로 취급하는 추세가 있는데 네.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나 우리 그분이 누구죠? 변기를 전시한. 변기요? 네. 제가 침대를 전시한 사람은 아니, 아닌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게 누구죠? 마르세유 듀샹. 이 이름 까먹었어요, 제가. 네. 디테일이 약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가들의 그 세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그 자기 작품을 보러 오는 사람과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작품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도록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듀샹이죠, 듀샹. 예, 마르셀 듀샹. 예, 마르셀 듀샹 맞아요. 예, 마르셀 듀샹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전시관에 가면 어떻게 하면 예술 작품이 아닌 예술을 만들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자전거 돌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약간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관음적인 그 성향을 자극하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 작품이야. 네. 문인데 문고리로 그 안을 이렇게 질러볼 수 있어요. 그럼 문고리로 그 안을 보면 거기에 벌거벗은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되게 좀 무한해요. 이렇게. 근데 그 작업을 그 수치감을 일으키려고 그 관음적인 수치감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품돼 있어요. 근데 뭐야? 갑자기 보고 나서 좀 놀래.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거 누가 볼까봐. 뭐 이런. 근데 예술가들은 끊임없는 자기 작품과 오는 관객들이 교감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근데 이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작업을 그렇죠. 이미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걸 디지털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디지털로 또 미술 작품 만드신 분들 보면 또 그 작업을 계속 서로 상호성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 게임을 저는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또 게임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대해야죠. 진지하게 대해야 제대로 평도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게 좋은 게임, 어떤 게 안 좋은 게임. 네, 그렇죠. 그리고 게임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게임을 자꾸 하류 문화로 만드니까 자꾸 여기 어떤 윤리 의식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끼 먹는 밥과 음식에는 뭐가 들어갔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간식거리에는 조금 그 기준이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많이 먹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색소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게임을 저는 절대 간식거리로 여기면 안 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주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정신적인 세계 주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라브코스터에 이런 것처럼 뇌가 어떤 이미 무의식 안에 통합되어 있는 그 패턴 네. 속에서 이제 이 꿰다는 말이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덩클이 막 얽혀 있는 그런 것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이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러면 어른들이 게임을 하류 문화로 여기니까 게임인데 게임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바람은 원래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는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게임에 어른들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이 게임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런 태도로 저는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도 진지하지가 않아요. 게임에 대해서
아이들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려하시는, 더더군다나 원래도 조심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거나 좀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목소리 아까 얘기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에이, 게임이니까. 저는 그게 절대 음모론은 아니지만 네. 이 시대의 어떤 한 인간을 사고하지 못하고 어떤 소위 청크 속에 가두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게임을 그래서 더 그냥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네. 우습게 여길 때 사실 적들도 어떤 성에 침투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나무꾼처럼 우습게 보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네. 허락하잖아요. 이제. 네네네. 트로이 목마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이미 엄청나게 담겨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우습게 여기지 않고 네. 진지하게 정말 그 게임을 대면하면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려고 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시도도 지금 뭐 복음이 점검 안 됐고 뭐가 안 됐고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 많이 무너진 시대에도 아마 이게 잘 형화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또 낯설어 보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계속 해나가면 네. 이분들도 게임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달라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소통해야 게임을 무조건 하지 마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네,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가끔 이제 이렇게 구독을 누르세요 누가 이렇게 구독 누르세요. 그래서 꾸준히 누르세요 이렇게. 네. 근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구독이 취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나도 모르게 게임과 세계관 봤나? 갑자기 내려야 되나? 이런 갑자기 절대 그게 아닌데. 네. 뭐 변심 속에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뭐 자동 취소도 요즘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게임과 세계관을 봤나? 구독을 실수로 누르셨거나. 게임과 이렇게. 아니면 내가 하도 자주 올리니까 네. 또 올라와. 네. 또 올라와. 왜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검색할 그렇죠. 때.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굴하지 않고 네. 백설공주의 사과도 지금 내가 굴했는데 그것은 사실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크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 청크가 이제 뭔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왔는데 그럼 도대체 게임이 만들어내는 청크가 뭐야? 그렇죠. 네. 게임은 뭘 하는 도구인 거야? 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슬슬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게임과 세계관 또 라프코스트의 재미이론 또 보실 분들에게 네. 크리스찬 리더십들 또는 청년들도 이렇게 보고 청소년들도 이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게임을 좀 진지하게 대해서 게임으로부터를 좀 지킬 건 지키고 네. 또 활용할 건 활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게임에 대한 어떤 철학과 태도를 청화 시키려고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휘비 봐주시고 네. 또 우리 가끔 최jon 팀장님한테도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집어치워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예. 그런 거 안 되고 예.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신나게 저희들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개척해 가실 거니까 그럼요. 이미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이게 또 주류가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계속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라프코스트의 재미이론 오늘 청크 또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됩니다. 네. 그 청크들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게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대됩니다. 오늘 이렇게 할까요? 네. 최jon 팀장님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되게 유익하고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